선거는 11월 달에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의 미국 대선은 끝났습니다. 전보다는 뭔가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인데요. 따로 좀 진행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종태 전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눈썰미 네. 있는 분들은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방금 소개할 때 한 달 사이에 뵀는데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정이 붙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많이 좀 생겼습니다. 일신상에 어떤 변화가? 제가 27년 동안 금융업계에 있었는데요. 예. 우리 한상연구원하고도 같이 근무한 기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27년의 금융업종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융인 직장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뭐 프리랜서죠 이제는. 그래서 그 한 일이 계속 이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갑자기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투자 교육과 관련된 일을 좀 하려고 지금 그 업체 분들과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예. 곧 그쪽 투자 교육 관련된 그러한 활동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뭔가 진정으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뭔가 활동을 보여주실 것 같은 기대도 되고. 네, 더 자유롭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좀 더 어려운 얘기 많이 해주실 수도 뭐 있을 것 종목 같습니다. 아무거나 이제 얘기해도 됩니다. 네. 뭐 CJ 제일제당 이런 말을 못 했거든요. 네. 속 시원하게. 이제 네. 삼양식품 뭐 다 말해도 됩니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전하고 지금 네. 시장에 뭐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장이 좋았는데 코스닥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네. 미국은 또 그래도 며칠 전부터 소형주가 반등하는데 네. 우리는 못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현재는 현재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다. 우리는 계속 그 자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서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연관된 부분의 흐름에 뭐가 영향을 좋게 크게 받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게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 그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총을 맞든 뭐 AI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든 그쪽에서 방향에 만드는 부분을 계속 쫓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답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린 김에 미국 시장을 따지고 보면 그쪽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제가 2월달에 그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그 연합 뉴스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뭐냐 하면 선거 전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2, 3월 달에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컨센서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선거는 11월 달에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미국 대선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됐다고 다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만약에 아주 트럼프의 총격 사건 같은 또 극단적인 일이 선거 기간 이전에 발생한다라면 모를까, 그 확률은 너무너무나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선거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접근하는 일이 어제 시작이 된 것이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건데 특히 네.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안 움직이던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리고 기다리던 움직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네. 벌써 주시장이 안 열려 있었을 때 코인 시장에서 먼저 그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월요일 날 장이 열리고 나니까 업종별 움직임의 색깔에서 트럼프 관련된 그 주식들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두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도 전보다는 뭔가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좀
예, 진행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제 개인의 변화는 있으셨고 시장은 네네네.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국내와 뭐 미국 시장 이야기 네. 해봤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은유의 사이에서 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네네네. 제가 또 이사님, 일단 이사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사님의 경우에는 항상 투자 철학이 이렇게 한껏 느껴지고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행간을 느낄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어떤 의미로 가져오신 걸까요? 예, 제가 그 제목을 이제 좀 그 타이틀을 말씀하시길래 네. 그렇게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은유 사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이제 그 문구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고 예. 이건 바뀌지 않죠. 아무리 뉴욕 타임즈가 그 뒤에 있는 그 미국 국기를 그 빼고 그 사진을 올려서 욕을 먹든 뭐 아니면 뭐 어느 카메라가 더 좋은지 막 갑자기 이상한 주제로 이야기가 번지든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다라는 사건 자체는 이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건 변동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 각자 혹은 집단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집어넣고 그 의미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의 의도와 맥락이 들어가고 그 맥락이 들어간 부분에서의 겹친 여러 가지의 그 의미 부여가 하나의 각자에 따른 은유가 개인별로도 되고 세력 간에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을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시각은 되게 다를 거예요.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갈 것이라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부통령 뽑는 거 보니까 전보다 많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와 세련미가 굉장히 커진 그러한 공화당의 모습이 보이니까 난 참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희망을 잃어버려서 힘들겠지만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행정부와 페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경기를 계속 진작시켜서 이 부분이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그다음에 미국의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라는 식의 완전히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페드가 생각하는 부분과 행동하는 부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면서 투자자들한테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 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일정 부분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본 것과 그것에 대한 부분의 은유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페드 얘기하셨고 요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도 페드의 뭐 고용에 대한 태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요즘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은 누구나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내지 어떤 사람은 8월에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저번하고 6월달 FOMC하고 달랐던 뭔가 있었는지가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지금 근데 페드는 만약에 그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대로 의도를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의도가 객관적으로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를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페드가 갖는다라는 건 너무 좀 말이 안 돼요. 이건 정치기관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페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파월이 정말로 그렇다면 반면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방식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냥 이제 나는 데이터만 보면서 하면 되네. 라는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해진 부분을 둘 다 갖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사람들이 데이터대로 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패드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정말로 데이터대로 하면 됩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 신경 더 쓰고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은 떨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가 패드 자체의 본원에 대한 일로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진 상태에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낮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로만 의사결정을 하면 만약에 정말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좀 더 쉬운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게 패드의 지금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고용은 20만 건, 18만 건 정도 나오고요. 그럼 이게 옛날보다는 떨어진 건 맞지만 10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평균 정도 수준이고 물가는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3%고 그럼 요거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데 그럼 이제 패드는 더 이상 바이든의 당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면 금리 인하 시기가 훨씬 뒤로 미뤄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졌을 때 금리가 올라간 거를 저는 트럼프가 재정을 많이 써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나 이런 식으로 완벽한 데이터 드리븐으로 패드가 바뀌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반영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한번 좀 여쭤봐요. 지금 한상희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의 중립금리 그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커질 겁니다. 스티프닝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장기물이? 예. 네. 이 지금 현재 그 구조 변화 10년이라는 것은 그 10년 사이에는 재정 정책이나 유동성 정책도 너무나 급변했고 이민 정책이라는 그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의 변동 자체가 이 텀 프리미엄 자체를 건드렸다라는 그 논쟁거리가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잠시 동안 최근에는 그 논리가 없었는데 구조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간의 로직을 짜려면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체 금리 레벨이 중장기적으로는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방향성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뭔가 보험적인 금리로 경기 단위로 이번 5년이나 1, 2년을 보면서 정책을 쓰는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가 기간과 구조라는 두 가지 면에서 둘 다 다른 부분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패드의 의사결정은 속도가 느려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2.5회 정도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2.5회보다는 2회 정도나 1.8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기대가 낮아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8월 이제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에 이번에 FOMC가 있고 그다음 이번 FOMC는 점도표가 안 나오는 FOMC라서 파월 의장이 말로 다 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말한 게 결국 다 반복이 될 텐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요번 FOMC에서 다음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렇거나 이러면 8월 1일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린 또 데이터 드리븐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풀어줄 수 있을까요? 대선 전에라도? 지금 말씀드릴 때 대선이 이미 투자 시장에서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패드가 그런 태도로 바뀌어버린다면 정말로 당겨진 대선의 영향의 시점이 7월 달로 온 상태에서 7월이나 8월 잭슨홀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한 그 패드의 변동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것을 핑계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의 액션이 들어갈 수 있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대선 이후에 시장이 뭔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로직이 총격 사건이 있어서 특이한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움직이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시점만 당겨져 왔지
두세 달을 앞당겨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미국은 이제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 피격 사건 이후에 분명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538 들어가 보니까 이 경합주들 있잖아요. 플로리다도 네. 쫙 있잖아요. 네. 여기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란 데는 2016년에 힐러리가 득표율이 2%가 넘게 이겼는데 선거인단에서 많이 졌거든요. 졌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과연 이 피격 사건이라는 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선거 안 하려는 사람들이 더 나와서 확대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여론조사에는 안 잡히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완전히 끝난 거냐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전히 된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의 데이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의 변동은 거의 없고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변동을 했고 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다고 했던 3분의 1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분의 1의 사람 중에서 많은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트럼프의 그 사건과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이 마치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그 들라크로아의 그림 같죠? 네. 그림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3분의 1의 사람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냥 선거 캠페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부분이 실제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실은 그러한 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 뭔가의 일정 부분에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받았고 그 미국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아닌 우리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건 뭔가 좀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동층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정 부분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이게 그 움직임이 있게 되면 이건 게임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시장 곳곳에서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로 네. 뭔가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관점이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일례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 시장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만 반영이 될지 아니면 꽤 긴 기간 좀 반영이 될지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로 기간을 가늠하고 계신지 한번 이것도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제하에. 전제하에 예. 장기적이라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태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인 스스로를 포함해서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없었고 그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기대를 맞춰버렸어요. 트럼프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서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의 그런 미팅에서 그런 부분들이 네.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했던 과정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처음 당선되었을 때는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팀이 정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었고요. 지금은 제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다른 부분. 그래서 이번에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도 트럼프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멘트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게 그 참모진들의 조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혼자 치르던 선거에서 혼자 대통령이 돼서 혼자 생각대로 하던 미국의 지도층의 상태에서 지금은 제대로 된 팀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얘기인데 개인은 좋은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좋은 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에 미국이 뭔가 위험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도 트럼프가 되고 나면 뭔가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 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빅테크가 많이 더 빠지면서 다른 주식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빅테크도 그냥
변동성만 발생하고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P가 지금 굉장히 고점을 여러 번 경신한 해인데 선거 이전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점 경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반응하는 것들은 네. 한동안 그래도 대선이 다가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은 네. 좀 더 트레이딩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도 무방하다.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제가 말씀드릴 때 2월 3월 달에 그 선거 시점을 이전에 조심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이미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그 자산 시장이 갖고 있던 상승의 각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먼저 소진되고 그게 반영이 됐으니까. 네. 하지만 방향성이 바뀌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각도가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러셀 같은 것들의 그러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면서 전체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아래쪽의 조정보다는 그냥 옆으로 가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하는 사이에서 좋았던 것과 나쁜 것들이 조금 더 섞이는 이러한 시장 색깔이 될 확률이 지금은 높아 보여서 시장 전체에 대한 비중 조정보다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M7 중에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YTD로는 여전히 M7 중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편이거든요. 네. 테슬라 저번에 얘기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네. 아마 그 얘기 들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네. 지금 정도에서 250불 조금 더 하는데 네. 테슬라 어떠냐?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이 안 좋다라는 거 트럼프가 되면 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신재생이 빠지고 2차 전지 빠지고 미국도 그랬는데 테슬라는 괜찮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르게 시장이 본다는 건데 그거까지 엮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제가 메타 구조에 가장 적합하다 네. AI를 바탕으로 한 네. 그게 이제 제 콜이었는데 그때 사실 한 40%는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 40-50% 차이 네. 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전기차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에요. 전기차는 이미 안 좋은 쪽을 반영하고 주가에 있었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너무 안 보고 있다라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뭐가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주가를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변수로서 아직도 이 가격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전기차에서 예상대로 의외로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더러 플러스 값으로 반영을 대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확률도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테슬라를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어닝 숫자가 아니라 멀티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트럼프 캠프 쪽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이외에 지금 8월 8일에서 10월 달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나 이게 연기됐다라는 악재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종류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잘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가 400, 500달러에 대한 얘기와 120, 150달러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바탕으로 소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벤트들은 날짜가 갈수록 8월 8일에서 10월로 간 거는 멀어졌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 10월 달도 가까워집니다. 그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지금 트럭도 생각보다 판매량이 2분기에는 좀 네. 괜찮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보다는 너무 이제 이게 표현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전마진이라는 단어가 이 주식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뭔가 약간 180불이었으니까 개념상 안전마진이 네. 있는 것 같은 기술적인 그러한 장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사라졌지만 전체 개념상 메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 부분은 여전해서 옵션 밸류를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옵션의 만기가 길어졌을 뿐이지 이 만기가 길어진 옵션 구조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비싸다라는 게 결국 가장 테슬라를 네. 조금 다른 M7에 비해서 나쁘게 보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그 좋을 것 비싸다 같아요. 싸다는 이익이 그 회사의 중요한 주가의 드라이버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익이 아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사람들의 진짜 그게 신뢰도든 아니면 환상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할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바이오 주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과 게임주가 정말로 이익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바이오나 게임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익만으로 바이오를 못 사고 그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그렇게 상승할 때 그걸 놓쳐버린 그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지금. 네.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M7 이야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네. 미국의 중소형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그럼 일련의 흐름들이 어떤 대형에서 뭔가 네. 중소형으로 넘어온 게 아니냐라는 네. 질문도 드리고 싶어지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 그 상대적으로 차이를 줄여가고 있을 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소외받던 애들의 좋은 점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죠. 두 번째는 소외가 너무 지나쳐 있을 때 그러한 움직임을 메꾸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반작용이 생깁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두 번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미국의 소비 경기가 그렇게 크게 변동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지난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미국의 소비 경기는 피크를 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나이키 주식의 움직임을 얘기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톤 다운되고 있어서 이게 무슨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흐름들이 갑자기 선거 이후로 개선될 부분이 뭐가 나타나야 될까라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시장은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재 그러한 객관적인 그 판단 기준들로 봤을 때는 뭔가 좋은 부분이 소형주에 생겼다라기보다는 한쪽으로만 쏠려야 될 그러한 이유를 민주당 정부가 다시 차기 정권까지 가는 경우에는 쏠림이 정당화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쏠림이 정당화될 이유가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만큼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힘이 생겼고 그 힘이 러셀 쪽으로 가서 일정 부분을 되돌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꾸준히 지금 그 경기가 좋아지고 러셀 쪽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기대치가 좀 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번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도대체 박스피인 이유는 네. 오로지 전자 때문이다. 네네,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의 여신 우리 비너스 네. 우리 승희 씨가 너무 궁금해할 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꽤 올랐어요. 그때 이후에 그렇죠. 지금 9만 원 가까이 됐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아직은 전고점을 못 돌파했잖아요. 옛날 그렇죠. 하이닉스랑 네. 비교를 해보면 네. 전자 전망하고 네. 코스피 드디어 3천 가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업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 저희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그 포지셔닝을 잡은 게 삼성전자 7만 원대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그 삼성전자를 산 이유는 삼성에 대한 기대치는 그때도 굉장히 없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도 기대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그 젠슨왕이 그때 그 사인을 뭐 어프로브드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했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지 삼성전자가 정말 궤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지금 잘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상태인데 기대가 너무 높네 하면서 되려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내년과 내후년이라는 그 AI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30% 정도 진행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AI 현상이 30%라고 한다면 앞으로 갈 70%를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 업에서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잘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멱살 잡고 끌고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더 공유하고 조금 잘못해와도 봐주고 그런 식으로라도 이거를 껴 넣어야지. 그러면서 그 껴 넣어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올려서라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빼고서 이 AI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자체를 저희 일반인보다 그 전문가들이 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궤적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은 불편하게 그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오늘 제가 뉴스를 보긴 했는데 네. 이것도 뭐 단독 비슷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던 거를 네. 조금 그걸 줄이고 레가시 디램이 워낙 좋으니까 네. 드디어 이제 웨이퍼를 늘리는 식의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네. 나왔는데 네. 파운드리를 잘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거고 그렇죠. 레거시를 많이 하면 이익이 많이 이익이 나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네. 이 후자 쪽으로 가려고 이제 한다는 식의 뉴스가 나온 건데 이게 전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금은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둘 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자원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데. 그렇죠. 자원은 그런데 그 HBM 쪽은 자원 때문에 이슈는 아니라 기술적인 이슈이고 네네. 레거시는 자원을 배분하는 그러니까 이슈라는 HBM을 거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파운드리요. 파운드리를 이제 좀 줄이고 레거시를 하겠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니까 파운드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그러면 이제 높은 영향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있었으니까. 줄 네. 텐데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이슈거든요. 지금 네. 한상 연구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거. 근데 네. 그쪽 파운드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미 안 주고 있었어요. 지금 거의. 주가에는 전혀 네, 없었다. 그 부분을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이 하면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실망감으로 주가에 마이너스 폭이 발생을 크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에는 네. 디램하고 낸드하고 네. HBM 일부 정도 반영된 거지 파운드리를 잘한다는 건 없다. 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트럼프가 되고 나면 대략 한국에서는 살 게 그렇게 막 미국처럼 러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전체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그 부분이 전체 PC나 레거시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못 오른 IT들, 레거시 관련된 주식들 이쪽에 플러스 값을 주는 로직은 대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그쪽 부분에 대한 뭔가 자원을 더 배분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레거시 투자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될 거 잘하면서 지금 기회가 나올 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과점화된 상태에서 1, 2 업체가 그 일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쪽을 늘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보이겠죠.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금투협에서 나온 수치가 하나 있는데 CMA, 그러니까 증시 대기성 자금이 한 달 전 대비 10조 원 가까이 증가를 네. 했다고 하는데 네. 항상 수치를 볼 때 우리가 수치 그 자체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번 시장을 말씀드릴 때 봄부터 저희가 올해 2024년은 글로벌 전체로 부동산 시장을 빼고 자산 시장이 가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정 부분의 부동산 주요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세는 나타나지만 그건 거래도 그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정상화되거나 지속성 있는 부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동산 시장에 가지 않는 돈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MMF가 계속적으로 잔고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CMA 잔고가 늘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주식을 하기는 불편하거나 모르겠거나 안 하거나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회를 다른 시장에서 못 찾는 큰 자금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CMA가 늘면 증권사에 돈이 들어온 거니까 네. 이거를 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라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또는
이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하고 싶어서 돈을 넣기 때문에 네. 아 이제는 잠깐 주식이 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지금 이번 사례는? 저는 지금은 그 2024년은 처음에 질문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시장의 주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네.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의 가장 밑에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AI 혁명이라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럼 AI 혁명이라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위에 뭐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혁명이 있을 때는 버블이 발생을 잘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버블 가능성이 물론 버블이라는 정의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겠지만 그 버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금 미국이 계속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저는 일정 부분 돈들이 나중에는 이게 배 아파서 들어오는 돈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합리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는 아직 네. 뭐 고점 얘기할 예, 정도는 그것도 아니고 아직 들어올래 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와서 네.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CMA나 이런 데들 이자 주잖아요. 이자 많이 주죠. 이자 네. 주니까 일단 거기에 넣어놓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 그렇게 벌기 시작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점 시그널이보다는 오히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가 가장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심리학자분은 인간 본성 중에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추가된 본성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추가된 본성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전부 다 우리 사회, 인간 사회는 굉장히 조급해졌다고요. 100년 전, 50년 전 비교도 할 수 없이 조급해졌는데 이 조급해진 상황에서 혁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두 개가 겹쳐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옆에 사람들 돈 버는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저희의 주제가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은유 사이라는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네. 해석해내는 것, 결국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는 게 어떤 사실과 어떤 수치와 어떤 현상들이 있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대응 전략에 반영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소식을 하나 꼽자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두산그룹이요? 이걸 근데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것도 근데 은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일반 주주들에게는 네. 어떤 득이냐 실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어디에 서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원칙을 먼저 얘기해 주시죠. 업계에 원칙을. 있었으면 아마 네. 대답을 못했을 것 지금은 같아요. 가능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네. 업계를 네. 떠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뭐 저 너무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직이 아니라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구조를 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금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 물질적인 현상과 득실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냐를 이해해야 그 다음을 볼 수 있다라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두산그룹의 그 이번 지배구조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거 만들어질 수가 없는 네.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그렇게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뭐 그때 뭐라 그랬죠? 무슨 용어가 있었잖아요. 뭐 편입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등등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올릴 때 그거를 사실 많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패시브 자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네. 그때는 동참해놓고 그때는 돈 벌어서 좋다고 하고 지금은 이렇게 뭐 또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양쪽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산그룹은 저희 한상희연구원 잘 아시겠지만 업계에서 가장 자산 시장을 잘 이용하시는 그룹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이에요. 두산그룹은 그래도 항상 두산에서 네. 자신들이 그 좋다고 생각하는 건 네. 나라에서 돈을 안 받고 살아나서 네. 자산 시장에서 그렇죠. 돈을 조달해서 그렇죠. 살았다는 걸 항상 그렇죠. 되게 자부심을 갖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되게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뭐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본시장 하나에서 불법만 아니면 한마디로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나보다 뛰어난 선수가 무언가를 할 것 같은데 득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못 버네. 저 사람이 돈 벌어가서 이 얘기하는 거랑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스스로 좀 일단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고, 두 번째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과 상식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사회에서는 구성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의 관습도 사실 있죠. 관습도 예. 있고 이 부분들이 과거에는 통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좀 안 통하는 부분도 좀 만들어줘야죠. 그것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선수인 거 좋은데 그 부분도 좀 반영하면서 선수화 되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네. 전체 파이가 좀 커지는 방향으로 행동할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식 교환할 때 예를 들어 뭐 좀 할증해서 해준다든지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꼭 시가가 아니라 네. 바켓이 워낙 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시가에 딱 때려버리니까 네, 네. 좀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밥캣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으로 주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네. 아쉬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중국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 알고 있던 게 예, 아니라. 예. 네.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네. 2024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충분히 전달이 잘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많은 그 객관적 사실에서 많은 이제 해석들을 뽑아냈으니 네.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인가를 뭐 중간중간 팁은 사실 이미 다 주셨지만 네. 직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AI 주식에 굉장히 많이 무조건 비중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좀 전에 한상희 연구원과 말씀 나눌 때 나왔던 그 레거시 쪽으로 일정 부분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한국은 글로벌 경기와 가장 민감도 있으면서 IT 테크와 관련된 부분의 개념을 둘 다 갖고 있는 부분이면서 주가가 안 오른 이 세 가지의 개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테슬라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SMR을 원전 주식을 말씀드릴 때도 그때 그 주식들이 가장 안 올라 있을 때 아마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방송을 기존 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주식은 안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레거시 쪽에 안 올라 있는 IT들 저는 이제 업계를 나왔으니까 솔브레인, 한솔캐가 많아요. 네. 찾아보면. 오늘 예를 들어 삼성전기 같은 거 급등했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느낌이 있는 네. 거죠. 예. 그런 주식들에 대한 비중으로 하이닉스나 이런 AI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좋게 평가받는 부분들의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비중에 있어서는 지금은 각도가 떨어졌거나 상승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변동성이 증가했거나 이 두 부분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더 좋은 수익 기회가 있다 해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 어려워질 때는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이 대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보다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